9월, 개강한 학교는 수많은 인파로 북적인다. 연세대학교 경영계열 1학년에 재학 중인 재민이는 공강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영어 잡지 한 권을 집어들었다. 막힘없이 영어를 읽을 정도의 실력이지만 재민이는 외국 거주 경험도 해외 어학연수 경험도 없다. 고등학교 시절 수능 시험을 위한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그게 재민이가 했던 영어 공부의 전부다. 지금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이건 인턴십 제도에 관한 기사인데요. 인턴십 제도가 본래 취지를 좀 잃어버리고 오히려 청년 실업률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기사예요. 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진짜 별로 어려운 문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 수능 영어 공부한 정도면 다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내용 중에도 여기 막 deal with 같은 거는 뭐뭐를 처리하다는 거, 뭐 이런 거나 뭐 여기 막 많이 외웠던 not only but also 이런 뭐 구문 같은 거는 수능 영어에서도 되게 많이 중요한 거고 다들 많이 외우니까 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석하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수능 영어에 있어서는 결코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던 건 아니다. 재민이의 고등학교 입학 성적은 160명 중 107등. 전교생 절반 안에도 들지 못하는 등수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과목, 영어였다. 원어민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업 시간,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건 물론이고 선생님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수업 시간 내내 입 한 번 열지 못한 채 시간을 마치는 일이 빈번했다. 다른 애들은 막 얘기도 잘 알아듣고 무슨 얘기하면 막 다 웃고 막 그러는데 저 혼자 이해를 못해서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교과서 외에는 이제 달리 이렇게 영어 공부를 했던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영어 공부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형, 안녕하세요. 개강한 뒤로 처음 만나는 선배. 한일고 선후배로 지냈던 인연은 대학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거 이제 헌법 보고 있는데 우리 이제 전공 배우니까 이제 민법 넘어서 헌법 배우고 있는데 선배는 영어로 인해 고민에 빠졌던 재민이가 제일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사람이다. 재민이가 처음 봤을 때 영어에 좀 어려워하고 불안해하길래 저희가 보통 많이 푸는 책으로 이렇게 하나 권해줬었는데 그 책이 보통 2, 3학년들이 많이 풀고 솔직히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이거든요. 근데 재민이가 불안해하는 게 그냥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고 그 책을 권해줬었어요. 재민이는 바로 문제집을 구입, 본격적인 영어 공부에 들어갔다. 선배가 권해준 책은 난이도 있는 문제가 실린 독해집. 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푸는 문제집이었다. 아직 고등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민이가 풀기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한 문장을 읽는데 처음 보는 단어가 4, 5개씩 나왔고 뜻을 사전에서 찾는다 해도 해석이 되지 않았다. 한 문제를 푸는 과정 자체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자신의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다른 사람의 방법을 따라한 결과였다. 다시 한번 자신의 공부 방법을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너무 모르는 단어도 많고 이해 안 가는 문장들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 풀고 뭐 거기 나와 있는 단어 정리하고 이러면 거의 한 4, 5문제 정도밖에 못 풀었는데도 자습시간은 다 끝나 있고 그래서 난이도가 딱 나한테 맞고 또 문제를 나는 좀 많이 풀어야 될 지금 수준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3천제를 풀기로 결심을 했죠. 무리하게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차근차근히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문제집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풀었던 천재 문제집들이에요.
재민이가 선택한 문제집은 천재. 처음엔 첫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나름의 영어 실력이 쌓이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다. 가장 부족한 과목이다 보니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다. 첫 문제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쉬는 시간, 자투리 시간, 조금이라도 짬이 나면 어김없이 독해 문제집을 꺼냈다. 하지만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나가지는 못했다. 누구나 문제를 푸는 것처럼 지문 전체를 끊어 읽고 무작정 해석했다. 그저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는 데만 열중했다. 답을 맞출 때는 왜 틀렸는지만 확인한 채 넘어갔다. 문제 풀이, 채점, 단어 정리, 계속 반복되는 지루한 공부였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기에는 한 50%, 60%이 정도 생각하는데 가장 힘들 때가 한 300번, 400번 풀 때예요. 그러니까 나름 좀 많이 푼 것 같잖아요. 그래서 300문제 정도 풀어왔는데 남은 건 아직도 6, 700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난 아직도 반도 못 풀었고 언제 가냐 생각이 드니까 3, 400번대 정도가 갈 길이 아직 너무 먼 것 같아서. 풀어도 계속되는 문제. 그만 책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많았다. 도저히 문제가 읽히지 않을 땐 잠시 공부를 멈추고 교실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면서 머리를 비웠다. 하지만 이내 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문제를 풀었다. 여기서 그만두면 지금껏 해온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몇 번의 고비 때마다 스스로를 다잡았다. 결코 끝날 것 같지 않던 문제집에도 마지막 장은 있었다.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은 첫 문제. 전부를 풀어낸 건 첫 장을 넘긴 지 꼭 열흘 만의 일이었다. 미안. 연락 한 번 안 하네. 네가 하나잖아. 재민이가 천재를 단 열흘 만에 풀어낸 사건은 고등학교에서도 제법 알려진 유명한 사건이었다. 별은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일단 야자 되면요. 영어 책 꺼내고 끝날 때도 영어 책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로 시작해서 영어로 끝내더라고요. 제가 재민이 짝이었는데 옆에서 문제를 휙휙 넘어가는 소리 때문에 자다 잠이 깼어요. 그 정도예요. 많이 풀어봤자 한 10장? 20장? 풀면 지겨워서 못 보거든요. 근데 재민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거를 끝까지 풀더라고요. 일단은 되게 카타르시스 같은 뭔가 좀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두꺼운 책을 내가 그래도 다 끝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단 풀기는 많이 풀었는데 진짜 내가 얻은 건 무엇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나마 좀 얻은 거라고는 어쨌든 유형 같은 걸 좀 눈에 익혀뒀다는 점? 그 정도는 있겠지만 진짜 내 영어 실력이 막 많이 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좀 약간의 허탈함, 공허감 이런 걸 느꼈어요. 기어이 첫 문제를 다 풀어내긴 했지만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재민이는 새로운 천재집을 놓고 깊게 고민했다. 새 문제집을 시작하기 전 주변 친구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논지 파악이면 논지 파악.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알기가 쉽잖아. 예를 들자면 뭐 1번은 딱 보면 아는 것들이니까.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순서로 읽어나가는지, 문제 유형에 따른 풀이법은 어떻게 달리해야 하는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었다. 여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독해 문제 하나 푸는데도 다양한 풀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저한테도 5대 와서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문제 풀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문 본 다음에 풀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말고도 다른 영어 잘하는 애들한테 찾아가가지고 다 영어 어떻게 공부하냐 그런 거 물어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천재에서 이 방법을 하나씩 연습해 보기로 했다. 문제 유형에 따른 지문 독해의 변화가 생겼다. 무작정 지문 전체를 읽고 해석하기보다는 문제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읽을 부분과 넘어갈 부분을 구분했다. 불필요한 문장은 과감하게 건너뛰고 가장 핵심이 되는 문장 해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지문을 읽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푸는 방법이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네요. 근데 좀 두 번째 천재 풀 때부터는 문제 유형에 맞춰서 다른 독해 방법을 좀 쓰려고 했어요.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복되는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접속사를 좀 유념해서 보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주어진 글 마지막에 fina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또 B의 맨 첫 문장에 finance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 바로 다음에는 B 문단이 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negativi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또 C 문단에서도 negativity가 나오고, 그래서 B 다음에 C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A 문단이 가겠죠. 중심 내용, 즉 글의 주제는 주로 지문의 맨 앞 문장이나 뒷 문장에 위치한다. 이 글에서도 맨 마지막 문장이 글 전체 주제를 나타내고 있다. 분위기의 변화를 묻는 문제에서는 however와 같은 문맥의 변화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주의한다. 이 접속사를 기준으로 앞부분과 뒷부분에 기분이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체크한다. 몇 개의 단어만으로도 글의 변화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유형별로 이렇게 독해 접근 방법을 달리한다면 좀 더 모든 지문을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재민이가 풀었던 천재에는 2009년 수능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나와 있다. 목적을 묻는 문제, 두 문제 모두 마지막 문장만 해석해보면 글의 목적이 파악된다. 글의 목적을 담고 있는 마지막 문장이 둘 다 명령문이란 공통점도 보인다. 어법의 제대로 된 쓰임을 알아보는 문제 역시 동명사와 형용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지문만 다를 뿐 유형과 문법까지 거의 똑같다. 제가 2000문제를 풀면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을 많이 익혀서 문제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익숙해졌어요. 근데 간혹가다 문제 자체에 함정이 있는 거는 많이 틀리더라고요. 유형별 풀이만으로 늘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다. 전체를 읽지 않고선 잘못된 답을 고를 수 있는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한 또 다른 독해법이 필요했다. 그 전체 내용을 빠르게 훑어읽는, 그러니까 스키밍을 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저만의 문제풀이 방식을 찾은 것 같아요. 재민이는 문제를 살필 때 가장 먼저 독해 지문 전체를 빠르게 훑어보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때 내용의 핵심이 될 만한 주요 단어에는 표시를 남긴다. 전체 내용을 기억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지문을 읽을 때는 주로 중심 내용이 위치한 맨 앞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꼼꼼하게 읽는다. 또한 처음 읽을 때 표시해둔 주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글 전체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 나간다. 빠르면서 정확하게 내용 전체를 파악하면서도 핵심을 잡아낼 수 있는 심재민식 독해법이었다. 재민이는 두 번째 도전한 천재를 통해 자신만의 독해법을 발전 완성시켰다. 이 천재를 다 풀고 난 뒤 점수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재민이의 영어 성적은 90점대에 진입할 수 있었다. 제가 2000문제를 다 끝내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이제 영어 문제집 받고 딱 펴서 이제 딱 훑어보는데 문제에 따른 유형들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 유형이고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게 이제 문제마다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도 이제 좀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겼구나. 나도 조금은 이제 문제를 꿰뚫 수 있는 능력이 생겼구나 생각이 드니까 좀 자신감도 많이 붙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재민이는 마지막 천재 도전하기로 했다. 세 번째 천재를 풀 때는 목표를 확실하게 잡았다. 이번 천재에서 재민이가 잡고자 한 것은 시간. 아무리 문제를 잘 풀어도 시간 내 풀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일.
페이지마다 주어진 시간을 확인하고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나갔다. 천재까지 풀면서 문제의 어떤 유형에는 되게 많이 익숙해졌었는데 그게 진짜 내 실력일까 하는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실전 테스트를 해보자. 이제 시간도 체크해보고 또 내가 익혔던 나만의 방법도 좀 실전에서 좀 적용시켜보고 이런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삼천제를 풀기로 결심을 했죠. 세 번째로 도전한 천재에서 재민이는 시간을 얼마나 줄여나갈 수 있었을까? 제한 시간 25분, 15문항. 간단한 테스트에 들어갔다. 빠르고 침착하게 답을 체크해 나가더니 어느새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낸다. 재민이가 문제를 모두 푼 시간은 11분 21초. 주어진 시간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다. 25분 제한 시간인데 11분 30초 걸려. 맞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문제 좀 빨리 풀고 헷갈렸던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검토를 지금은 못 해와서 다 맞을진 잘 모르겠네요. 확인을 위해 채점에 들어갔다. 재민이는 주어진 15문제 모두를 맞췄다. 다 맞았네요. 좀 솔직히 좀 헷갈리는 게 몇 개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 맞았네요. 신기하죠. 제가 3,000문제 다 푼 게 사실상 한 달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한 달 반 전에 저는 영어 문제를 딱 보면 일단은 지문 길이에 뭐 지레 겁을 먹고 나는 해석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에 그냥 접근조차 못했었는데 일단 3,000문제 풀고 나니까 뭐 문제 유형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나만의 방법으로도 문제를 쑥쑥 풀어갈 수 있으니까 자신감도 되게 많이 이제 붙었고 또 이제 내 영어 이런 실력을 실전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독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걸쳐서보다는 장기간을 필요로 하지만 문제를 푸는 것은 인텐시브하게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식이 축적되어지는 그 템포가 굉장히 루스해지기 때문에 누수 현상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의지력만 학생이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런 단기간에 문제를 많이 풀므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기본 개념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나지 않을까. 45일이란 짧은 기간 3,000제를 풀며 영어를 잡았다. 하지만 재민이가 모든 문제에 자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번번이 실수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었다. 부족한 1%, 빈칸 채우기 문제였다. 어떻게 보면 단어나 어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문제라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보기들 해석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전체 글의 문맥이나 뉘앙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기가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친구들은 그래서 아예 시간도 오래 걸리고 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이 문제는 포기하고 넘어가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해설을 봐도 자신의 답이 왜 잘못된 답인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졌다. 어휘라든지 문장 재민이는 학교 영어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은 재민이에게 일반인들이 치르는 공인 영어 시험을 공부해보라고 권해주셨다. 공인 시험에 출제되는 대부분의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였다.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빈칸 문제를 접하게 되고 반복 훈련이 된다. 3,000제를 풀면서 잡아내지 못했던 1%를 채우는 순간이었다. 예전에 좀 많이
좀 실수를 많이 했었던 그런 빈칸 채우기 유형의 문제도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다 왜 틀렸는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정답을 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막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경비병이 장교에게 실수로 문을 열어줬다가 혼날 위기의 상황에 처했는데 그 위트 있는 말 한마디로 벗어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위트 있는 말, 큰 따옴표, 이 문장 하나가 병사의 위트를 담고 있는 말인데 그게 이제 바로 답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위트 있는 글이라고 알아채지 못하면 예전에 제가 풀었던 것처럼 1번을 골랐겠지만 이제 이게 그 경비병이 재치 있게 위기를 벗어난 상황인 것을 행간을 읽어내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행간의 의미를 다 파악하고 문제를 푸니까 제가 고른 답이 안 되는 이유하고 왜 그 다른 답이 왜 정답이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45일간 3천제 도전. 자신만의 영어 공부를 완성했다. 수능시험 외국어 영역에서도 만점을 받았다. 1000제짜리를 3권 풀었다. 그만큼 문제를 많이 풀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00제를 풀더라도 최대한 꼼꼼하고 그 영어적 지식을 최대한 습득할 수 있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독해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 글로벌 라운지. 보고 듣고 말하고 다양하게 영어를 익히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재민이는 요즘 다시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다. 원하는 프로를 시청하며 영어를 공부하니 더욱 즐겁다. 지금 화상관인가? You should not speak Korean in this area. 한국말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수능 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영어 공부가 끝난 건 아니다. 말하고 듣기, 새로운 영어에 도전 중이다. 영어를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을 때까지 영어는 아직도 재민이가 정복해야 할 목표이자 이루고 싶은 꿈으로 남아있다. 저는 아직도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 때 그 어떤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딱 그 세계 일주를 하면서 영어로 이제 딱 프리토킹을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에요. 남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가슴 깊은 곳에 그 원어민 수업에 대한 한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꼭 한번 프리토킹하면서 세계 일주 해보고 싶어요. 바야흐로 영어 공부에 끝이 없는 시대라고 말한다. 하지만 재민이는 걱정하지 않는다. 3천제를 풀고 자신만의 영어 공부법을 완성해갔던 45일을 기억한다면 새로운 영어 공부도 두려울 것 없다. 또 다른 도전이 기다려진다.